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제가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럼 중장기까지 얼마만큼의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앞으로 또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우리 이렇게 좋은 시세를 내줬을 때는 단기적으로 2분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플러스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이 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쉬어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업사이드는 아직 충분히 크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기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온 시세를 기대하고서 지금 막 접근을 해서 여기서부터 또 단기적인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는 잠시 좀 내려두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2024년까지 전기차 시장에 우리 현대차가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발표를 하면서 이 전기차 시장을 점유율 자체를 선점해버리겠다라는 포부를 계속해서 밝혀온 것이 2022년까지 당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맞게끔 여러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액션이 취해지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번 영상은 약간 수치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전 세계의 이 전기차 보급률이 일단 그 우리 일반 내연기관차들이 9천만 대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9천만 대 대비해서 1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한 2, 300만 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국내만 하더라도 최근에 4,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래도 얼마나 될까요? 수량이 13만 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판매와 이 전기차가 보급되는 이 수량, 뭐라고 해야 되죠? 보급 수량과 시기, 그 다음에 이 가파른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만 되더라도 한 20만 대는 넘길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금 한 2,400만 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3만에서 14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전기차가 현재 13, 14만 대인 게 앞으로 2025년 정도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보다도 한 20에서 40배 정도의 성장을 좀 보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이 업종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업종에 대한 전망이 좋아야, 전망이 밝고 업종에 대한 그 성장 폭이 좀 커야 우리도 거기에 좀 어떻게 뭐랄까요? 투자를 할 만한 매력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리포트나 이런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른 업종에 대한 리포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대한 업종은 앞으로 내년에 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함, 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뭐 이런 코멘트들이 많은데 이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는 지금 뭔가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많이 떠들어대는데 아직은 실제로 우리가 매출로 반영이 되는 시기는 조금 남긴 했어도 우리가 정말 왜 자꾸 전기차 이야기를 하는지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을 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고, 지금 전기차 하면 뭐 글로벌 중에서는 당연히 테슬라가 이제 좀 압도적인 1위를 달려가고 있는데 현재는 좀 적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독주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일단은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테슬라를 좀 제낀다고 해야 될까요? 제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짝 좀 뒤쫓아갈 수 있을 만한 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게 물론 가성비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지만 또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를 또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제네시스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GV80, G80 이런 모델들 있죠. 제가 자꾸 차 얘기 꺼내서 또 영업하는 것 같은데 영업사원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 영업사원 나왔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뭐 이런 거 뭐 절대 뭐 광고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모델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뭐 저는 광고도 들어오지도 않고요. 광고할 의향도 없고요. 뭐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 절대 뭐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GV80, G80 이런 모델들이 제네시스 브랜드는 사실상 마진이 좀 남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핵심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GV80, G80 모델의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좀 타보자마자 야, 이거 외제차를 굳이 타야 되냐? 이거 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물론 처음에 막 새로운 게 나오면 더 이뻐 보이고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야 정말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중간에 또 여러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어도 이번에 다음에 나오는 모델은 한번 좀 구입을 해보고 싶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GV80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벤틀리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벤틀리의 그 SUV 차량 보시면요, 그 외관이 좀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같은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겁니다. GV80 디자인하신 분하고 벤틀리의 그 모델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벤틀리의 디자이너셨어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에서 스카웃을 해가지고 이번 모델을 이제 디자인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제 현대차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먼저 시장에 진출을 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현대차에게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게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전기차 시장을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먼저 지금 테슬라처럼 출시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장을 선점해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에서 시장을 선점해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들이 출시를 하고 또 그들이 소비자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그들이 뭔가를 개선을 하고 또 비교 대상 자체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반인가 쉽게 말해 벤치마케팅 개념인 거죠. 벤치마케팅 개념으로 뭔가 준비를 해서 또 갈고 닦고 또 보완할 거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모니터 속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직접 출시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보다도 오히려 벤치마케팅을 통해서 더 준비를 해서 더 완성도 높은 제품을 시장에 아예 내놔버리면 이것 또한 한 방에 뺏어버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게, 지금 오히려 이렇게 갈고 닦는 부분이, 현대차는 왜 이렇게 좀 더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너무 뒤처지지만 않는다면, 지금 전기차 시장의 그런 성장 속도와 너무 뒤처지지만 않는다면, 이 정도의 템포, 그리고 지금 정도의 준비 속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테슬라는 어때요? 물론,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제, 저도 사실 차량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뭐, 디테일한 모델이나 옵션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냥 차 그 자체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저도 관심을 한번 가져봤었는데, 물론, 전기차고, 또 문짝이 막 옆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델이 있잖아요. 되게 신기하고 멋있긴 했죠. 근데, 그냥 딱 봤을 때 외관이나, 속에도 뭔가 텅텅 비어있는 기분이고, 모니터 이렇게, 내비 같은 그 패드 하나 큰 거 그냥 들어있고, 모든 것을 그거 하나로만 다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거다라는 게 좋기는 한데요. 차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차인가? 뭐 차는 차인데 이게 좀 차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사실은 좀 별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거 살래 G80 살래 하면 전 G80 샀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매력을 딱히 못 느꼈다라는 거고, 테슬라 차주분들 혹시 시청하고 계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실제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디테일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새 차인데 달리다가 범퍼가 그냥 뚝 떨어지는 사건도 실제로 접수가 됐었고, 나사도 덜 박혀 있고, 뭐 도전 같은 경우도 뭐 좀 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불량률이 이게 사소한 것도 불량률로 쳤을 때 불량률이 좀 많다라는 평이 좀 있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차는 좀 2% 뭔가 부족하다 테슬라, 약간 요 정도인데, 현기차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같은 불량률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요런 기본적인 거나 디테일에 있어서는 테슬라에 비해서는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히려 테슬라의 이런 전기차 시장 진출이 뒤따르는 우리 현대차의 요 2위 기업에게는 이 벤치마케팅 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현대차는 다 계산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 갭을 더 빠르게 좁힐 수 있고 효율적으로 좁힐 수 있는 거는 현대차가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전기차 모델을 굉장히 많이 양산을 해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포부를 2022년까지 당겨오겠다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정말로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현대차를 제가 좀 좋게 봐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뭐예요? 주가의 움직임이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뭐 모멘텀이 선반영될 수도 있고 실적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움직이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때가 오는 거죠.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주식이라는 상품 자체의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이게 결국에는 정해지는 거잖아요. 주가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짜잘하게 얼마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고 싶다? 아, 나 제 영상을 보고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을 보시고도 나 현대차 너무 사고 싶다? 사세요. 그냥 일단 사세요. 매수를 합니다.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더 담아가는 전략. 이 전략만 잘 세우시고 대응만 잘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목표는 저 끝에 있는데 여기서 조금씩 여기 조금 샀다가 빠지고 샀다 빠지는 것 때문에 또 사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앞으로 3년 뒤, 5년 뒤인데 지금 이거 조금 사놓고 나서 보니까는 비중이 80% 실려버렸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5년 안에 시장이 또 한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는 날이 안 올까요? 한 번은 와요. 한 번은 옵니다. 1년에 한 번은 옵니다. 그러면 그런 때 여러분들은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저 멀리인데 지금 뭔가 벌써부터 다 사놓고 풀베팅 해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전혀 의미가 없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10만 원 단가에서 사서 16만 원에 매도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간 거예요. 이건 단기적인 거잖아요. 그럼 단기적인 거는 그때 당시에 비중을 좀 실어서 그럴 때 약간 승부 아닌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날 8월 10날, 그쵸, 급등 보였죠. 거래량 엄청 실리면서 급등을 보였던 날인데, 이날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많이 보여드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자, 8월 10날 급등을 보인 날이잖아요. 그쵸? 이런 날 우리는 거의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익절하신 건데 54%대, 59%대 거의 60% 가까이 되잖아요. 그쵸? 60% 가까이 된 수익률을 실제로 이날 익절을 했어요. 16만 원에서 익절을 했기 때문에 10만 원에 사서 16만 원에 팔았으니까 60% 가까이 나왔겠죠. 그쵸? 이런 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가는 게 맞고, 그래서 지나간 차트 보면서 내가 여기 바닥에 살아 있고 여기서 팔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자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조작도 아니고 이 많은 걸 맨날 조작을 하고 앉았습니까? 제가 할 짓이 그렇게 없을까요? 이렇게 매일 회원님들이 보내주는 인증을 증권사별로도 생긴 게 다 다른데 이거를 뭐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조작을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 회원님들이 인증을 해주시는 거 가지고 저도 저의 양심을 다시 한번 인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시겠죠? 그렇게 좀 참고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거고, 이게 중장기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정말로 당부를 드립니다.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딱 두 가지예요. 한 번 매수 풀베팅 때려서 그냥 목표가까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져가시는 분. 또 하나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회전율을 좀 높이고 그래도 좀 단기적인 거라든지 다른 종목도 좀 갖고 가고 싶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효율적으로 매매하세요. 중장기 종목들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쭉 가져가는 것도 맞지만 주춤하거나 시장의 영향으로 빠질 때가 매수 찬스입니다. 시장은요 당연히 등락을 반복합니다. 특히나 지금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이 시장은 여러분들 너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코스닥으로 볼게요. 코스닥이 변동폭이 좀 더 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코스닥 종목 많이 매매를 하시니까 코스닥도 어때요? 올라가는 양봉을 보면 짜잘짜잘하죠. 음봉 하나 터질 땐 시원하게 터져줍니다. 음봉은 시원하게 터져요. 그쵸? 짜잘짜잘짜잘 음봉은 시원하게. 여기도 짜잘하게 올라가다가 음봉 막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쵸? 여기도 갭으로 그냥 때려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에 대한 흔적인 겁니다. 100%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수급 동향을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이게 결국에는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일 때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6월 11일, 6월 24일, 8월 11일 전부 다 우리가 완전 엄청나게 현금화를 많이 했던 날입니다. 이날도 보세요. 9월 3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9월 8일도 마찬가지고, 9월 8일 이후에 또 빠졌죠. 9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때는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은 없었죠. 환율에 대한 변동폭도 별로 크지도 않았죠. 안전자산이 그렇다고 더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가 매수 찬스였다. 그래서 이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9월 8일 날 어때요? 이때는 이제 느낌이 싸했죠.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9월 8일 날만 인증이 거의 뭐 몇백 개가 나왔어요. 우리 회원님들. 제가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보유 종목들, 공식 종목들도 계속 매도. 종목 줄이고. 보세요. 종목 수, 이렇게 많은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종목 수를. 이렇게 해서 계속 이날 이제 현금화 많이 좀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자꾸 중요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좀 현대차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제가 다음 영상 바로 좀 녹화를 해드릴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추천주를 한번 좀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좀 준비하기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알림 설정 지금이라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 바로 또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이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영상들을 시청을 하고 하시는 것 자체가 주식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는 또 굉장히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또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은 보시면 여러분들 뭐 금액은요 모든 분들께 또 같은 금액으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금액이 뭐 여러분들 투자금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는 사실상 뭐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금액만 좀 알아보고 싶은데 연락하기 좀 꺼림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금액을 계속해서 대놓고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죠. 그만큼 당당하고 떳떳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금액 그대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관심 갖고 계신 게 이제 좀 교육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굳이 깡통을 차보고서 그제서야 다시 뭔가 공부를 해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수익도 챙길 건 챙겨가면서 또 공부를 하시고 주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좀 괜찮은 좀 방법들을 배워 나가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문의가 정말 많은데 뭐 많을 땐 제가 진짜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없을 때는 그냥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최근에 문의가 정말 많아서 저희가 답변이 좀 늦더라도 절대 묵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다 답변을 드리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가입 의사가 있거나 가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